이 시간부터 생명현상의 특징을 들어갈 거고, 여기 내용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접하게 되면 정말 뜬금이 없어요. 매치를 못 시키거든. 이제 일단 생명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동안 생물학자들이 조사해 왔던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6가지 특징을 전부 다 만족을 해야만 생명체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너희들은 이 6가지를 당연히 뭐 하고 있어야 돼? 외워두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치? 그럼 6가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부터 해서 6번째 적응과 진화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치? 그럼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물질 대사의 뜻이 뭐니, 자극과 반응의 뜻이 뭐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나와. 이미 개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사례를 줘요. 생명체에 의한 생명활동의 사례를 준다고. 예를 들면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란대요. 그럼 이 현상은 6가지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 어떤 사례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들어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 어떤 특성을 위주로 설명한 내용이냐 이거야. 이 현상이.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는 현상이 이 6가지 중에 어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자극과 반응. 이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지? 안 줘도 돼. 기출문제 다 있어. 남겨둔 우유가 어떤 세균에 의해서 상했대요. 그럼 이 현상은 어떤 생명현상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지. 물질 대사예요. 세균은 이분법으로 번식하고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대요. 이거는 생식과 유전. 백혈구가 증식한대요. 발생과 생장이에요. 예를 들면 백혈구가 항체를 생산한대요. 분비는 뺄게. 백혈구가 항체를 생산한대요. 물질 대사예요. 수정란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로 분화한대요. 발생과 생장. 그 다음 평지에서 홀로 자란 소나무의 가지는 숲속에서 자란 것보다 넓게 퍼진대요. 적응과 진화. 그지? 너희들이 봤을 때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얘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매치시키려면 당연히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뜻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도 이것과 매치시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뭐 해봐야 돼? 매치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얘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 이해되냐? 그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큰 틀을 잡았고, 그다음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생명생 특징 세포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됐어? 그치?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볼 때 있잖아. 기본 단위를 많이 물어보거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니 그래요? 이걸 세포라 그래. 세포.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 분자라 그래요. 됐지? 이거는 뭐라 그러고? 세포라 그러고. 그럼 세포 수준이 큰 거야? 분자 수준이 큰 거야? 세포 수준이 커요. 이런 감들이 너희들이 잘 안 잡혀 있거든. 그지? 그러면 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야? 원. 자예요. 그치? 뭐랑 또 헷갈리면 안 돼? 원소랑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그치?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자는 개수예요. 종류별 개수. 얘는 종류만 뜻해요. 그치?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가 있어요. 그치? 그치?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기본 단위는? 쿼크로군요, 쿼크.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기본 단위를 물어보는 거거든. 뭐에 대한 기본 단위냐? 이에 대한 기준이 잘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럼 봐. 쿼크가 모여서 뭘 구성해요?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지. 너희들 원자의 구조 아니? 원자 어떻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 동그랗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은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가장 안정 형태가
원이야. 알았지? 원자도 마찬가지고. 그 원자 내부로 보게 되면 바로 양성자하고 뭐가 있어요? 중성자들이 있지? 이게 가운데 뭉쳐 있잖아. 이걸 뭐라 불러요? 원자 핵이라고 부르죠. 원자 핵. 그래서 지구 내부에도 뭐가 있냐? 핵이 있지. 지구에서의 핵과 원자 핵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지. 세포 안에도 핵이 있거든. 세포 핵과 지구 핵과 원자 핵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핵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어떤 구조에 따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지? 핵이 있고 여기 주변에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도는 구조.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뭉쳐서 뭘 만들어? 원자를 만드는 거지. 그 원자가 뭉쳐가지고 뭘 만드니? 분자라는 뭘 만들어요? 물질을 구성해. 그래서 이 물질이 바로 생물체를 구성하니 뭘 구성해? 세포를 구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감들이 처음부터 안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화학 시간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니? 그럼 애들이 분자, 원자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 생명과학 시간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니? 그럼 애들이 또 세포를 하고 있어요. 의미를 잘 구분해서 해석해야 하는 감을 좀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지? 그럼 잘 잡고. 어찌됐든 우리 생명과학에서 생명체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뭘 기본 단위 형성이 돼 있어야 돼? 세포를 기본 단위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세포를 구성하려면 여러 종류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지.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뭘 구성하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들이에요. 이게 됐지? 그래? 어쨌든 가장 기본 단위 뭘로 구성되어야? 세포로 구성되어야 걔는 생명체로서 인정받을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중에서 세포 하나로만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고,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여러 개의 세포가 집합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을 뭐라고 그래? 단세포 생명체, 그 다음 다세포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때 이제 단세포 생명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만 볼 거예요. 사례를 보면 나중에 이제 세포의 종류도 다룰 거고, 세포의 종류별 실제 생물의 종류도 다룰 텐데, 여기서는 하나만 다루고 가볼게요.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 세균이 대표적인 단세포 생명체지. 세포 하나로만 살아가요. 됐지?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우리 인간과 같은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식물들이 있어요. 됐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룰 거고, 일단으로 있으면 두 개만 다룰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는 기준이야. 세포 하나를 뭘로 그냥 바로 인정을 해요? 개체 하나로 인정해요. 그럼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 하나를 개체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 개가 뭉쳐서 어떤 형태를 구성을 해야 그걸 하나의 뭘로 인정을 해? 개체로 인정할 거거든. 됐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포들이 뭉쳐서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세포들이 뭉칠 때 나름대로의 뭉치는 정도가 있겠지. 그래서 뭉치는 정도가 점점 뭐 하겠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커지느냐를 나름대로 뭘 설정해 놨어요? 단계를 설정해 놨어요. 세포들이 얼마만큼 뭉쳐져 있는 거를, 그걸 무슨 단계라고 그래? 구성 단계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구성 단계가 있고, 이 구성 단계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 뭐 어떤 구성 단계가 있냐? 뭐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 뭐? 개체를 이루어낸다. 됐지? 그럼 나는 하나의 개체잖아. 그럼 나라는 개체 안에는 기관도 있고 뭐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들도 있다는 얘기지. 이것들이 얼마만큼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단계를 나눠놨구나. 이해됐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오면 설명해 볼게요. 이미 다 자란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이미 다 자란 사람. 평균 성인인데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구로 볼 거냐면 남자로 볼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단세포야, 다세포야? 다세포니까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 그렇겠지? 그지? 그럼 일반 평균 남자 성인이라면 그럼 가지고 있는 세포 수에 대한 평균 수도 있겠지. 그지? 보통의 세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세포도 있지. 눈에 보이는 세포. 엄청나게 큰 세포도 있어요. 뭐 있니? 식탁에 가끔 올라와요. 난자 중에서
주로 새들이 낳는 난자 있잖아. 뭐 달걀 세포 하나잖아. 엄청 크잖아. 그 타조알 봐, 타조알도 세포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거든. 엄청 커요. 근데 대다수의 세포는 뭐해? 눈에 안 보일 만큼 작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럼 이 남자를 구성하는 평균 성인이 갖는 세포 수는 대략 몇 개냐 이거지? 대략 6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게 됐지? 그지? 조라는 단위를 애들이 그 감이 잘 안 오는가 보더라고. 그지? 1부터 60조까지 세봐. 직접 세보라고 얼마나 걸린가? 몇십 년 걸려. 세는 데만 해도 몇십 년 걸린다고.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지? 상상을 좀 초월한 보면 되는 거고.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이거 하나를 개체 몇 개로 인정하겠다는 얘기? 개체 한 개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현재 너희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숫자야. 그럼 현재 여기에는 34명뿐만 아니라 나까지 포함하면 몇 명 있는 거야? 35명 있으니까 이걸 개체 수준으로 해석하면 몇 개체가 있는 거야? 36개체가 있는 거지. 그럼 36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세포 수는 다 똑같겠니? 다 똑같겠어? 다르겠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포 수를 예측할 때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 몸무게를 따졌을 때 60kg 사람이 있고 40kg이 사람이 있고 80kg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0kg이 사람이 있어요. 무게가 많을수록 세포 수를 많이 갖겠니? 적게 갖겠니? 당연히 많이 갖겠지. 그래서 이 킬로그램의 무게 단위를 또는 질량의 단위를 수 단위로 바꿔요. 조라는 단위로 바꾸잖아. 그럼 이게 대략적인 무슨 수가 돼요? 너희들이 갖는 세포 수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렇지? 예를 들면 내가 65kg이야. 그럼 나는 대략 몇 조개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60조개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쥐 같은 경우는 크기가 보통 뭐예요? 조그만하잖아. 그렇지? 이거 뭐 같아? 코끼리지? 덩치 누가 커요? 코끼리가 크잖아. 그렇지? 그럼 코끼리는 왜 쥐보다 덩치가 크냐고? 세포 수가 많아서 그래. 이게 됐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이해 되니? 그렇지?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그럼 60조 개의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럼 60조 개의 세포들마다 기능이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무한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 그지? 그럼 60조 개의 세포들은 다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봐봐. 세포들은 기능을 갖잖아. 기능을 가지면 세포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에 따른 효율적인 뭐를 바꾸기 시작을 하냐면 구조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럼 60조 개의 세포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럼 이 기능이 다르면 전부 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구조가 전부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물론 기능이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똑같은 것들은 기능이 똑같으니까 구조도 뭐 하겠어요? 똑같겠지.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혈액 속에 흘러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을 뭐라 부르냐? 혈액 속의 세포를 뭐라 부르냐? 다 알고 있는 개념이야. 뭐 혈구라거든. 혈구가 세포인지를 모르더라고 이렇게. 그지? 혈구 세포야. 그럼 이 혈구의 종류가 세 종류 있잖아. 뭐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 백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단 말이지. 분명히 혈구인데 왜 혈구마다 이름을 다르게 해줬지? 뭐가? 기능이 달라서 그래. 그럼 기능이 다르면 뭐도 다르겠어? 당연히 구조도 다르지. 그치? 그럼 적혈구는 원반형으로 들었을 거예요. 원반형. 동그래요. 원반형. 백혈구는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백혈구는 자유자재로 세포의 구조를 막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놈이야. 적혈구는 한 번 정령 때 변하지 않거든. 근데 얘는 세포의 구조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백혈구는 특이하게. 혈소판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됐지? 그 다음 우리 몸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너희들 보통 유선 통신하잖아. 유선 통신하면 나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뭘 깔아야 되니? 전선 깔아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 통신 케이블 깔아야 돼요. 그럼 통신 케이블은 얇으면서 뭐해? 길잖아. 그럼 내 몸에서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세포가 신경세포라는데 이 신경세포도 어떻게 생겼냐면 통신 케이블처럼 어떻게? 길게 생겼어요. 됐지? 보통 신경세포가 길이가 내 몸에 존재할 때는 대략 몇 미터짜리가 있냐면 1미터짜리도 있어요. 엄청나게 긴 세포들이 있다고. 됐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세포들마다 기능에 따라 뭐가 다르다는 거? 구조가 다르다는 거.
이해됐지? 그러면 현재 내가 그림상에서는 세포의 모양을 다 유사하게 그려줬잖아. 근데 실제 다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야.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너희들 출발해야 되거든.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팍팍해. 왜? 외워야 될 게 많거든. 그래서 내용 자체가 팍팍하다고. 오케이. 세포가 기능이 정해지고 구조가 변하잖아.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변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 된다라고 표현하냐면 분화된다라고 그래요.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변하는 현상을 분화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개념 잡아. 오케이? 됐지? 그럼 60조 개의 세포들 중에서는 뭐가 끝난 세포들이 많겠어요? 분화가 끝난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그래서 내 몸의 세포를 이거를 가지고 크게 두 개로 분류시켜 볼게요. 뭐가 끝난 세포? 분화가 끝난 세포가 있어요. 됐지? 그 다음 내 몸에는 어떤 세포도 있냐면 아직 분화가 안 된 세포가 있어요. 분화가 안 된 세포 또는 OR 또는 이거 저거지 애들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 OR 또는 그래서 분화가 안 된 세포나 또는 무슨 중인 세포가 있냐면 분화 중인 세포들이 있어요. 됐지? 크게 두 종류. 그러면 분화가 안 된 세포나 분화 중인 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부르냐면 무슨 세포? 미분화 세포라고 불러요. 미가 뭐야? 아직 완성 안 됐다고. 미완성이라는 뜻이야. 됐지? 이거를 더 멋진 말로 뭐라 하냐면 더 멋진 말로 무슨 세포라 불러요? 줄기세포다라고 불러요. 그렇지?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렇지? 황우석. 생명공학에서 많이 쓰는 세포지? 줄기세포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세포인 줄 알거든. 너희들도 다 보여돼 있어? 줄기세포를? 다 갖고 있어. 나도 갖고 있고. 이랬지? 그럼 줄기세포를 생명공학에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분해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시킬 수 있거든. 이해됐지? 네, 그런 건 나중에 생명공학 때 다룰 거고 생명과학원에서 안 다뤄요. 됐지? 줄기세포를 제발 어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끔 대학 면접에서 물어보거든. 줄기세포가 뭐니 그래요. 이렇게 대답되는 거야. 아직 분화가 안 된 세포라고. 오케이? 그 다음 나중에 내용을 더 붙이면 되는 거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분화가 끝난 세포와 분화가 끝나지 않은 세포의 특징들이 있는데 분화가 끝난 세포는 세포 분열이 불가능해. 세포가 분열할 수 없어요. 그럼 세포 분열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지? 자, 현재 이 사람은 몇 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어요? 60조 개의 세포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60조 개로 출발했을까? 아니지. 몇 개? 한 개의 세포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지? 그걸 무슨 난이라 하냐면 수정난이다 라고 표현해. 들어봤죠? 그렇지? 몇 개의 세포? 한 개의 세포. 그럼 이 한 개의 세포가 결과적으로 몇 조개까지 늘어나야 돼? 60조개까지 늘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한 개의 세포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 이때 두 개의 세포를 만들 때 새로운 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포를 그대로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쪼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분열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세포는 세포부터 만들어진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두 개가 또 분열해서 몇 개 돼요? 4개 되는 거고 4개 분열해서 8개 되는 거고. 이해돼서? 그러면 처음에 이놈들이 분열을 해야 되잖아. 분열을 해야 돼요. 그럼 분열을 하려면 아직 뭐가 되면 안 돼요? 분화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다시 오면 그럼 처음에 수정란은 분화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분열이 가능한 거야. 그럼 세포 수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시키기 시작을 해요? 분화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기능을 주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너희들 보면 심장도 만들어내고 소장도 만들어내고 위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분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개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기형아가 태어난 거야. 이해됐냐? 오케이? 그런 흐름 보면 되는 거고. 쭉 볼게요. 그러면 분화가 안 된 세포나 분화 중인 세포는 이것과 반대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치?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평균 성인이 6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다 분화된 세포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분화가 안 된 세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분화가 끝난 세포는 세포 분열도 불가능하지만 분화가 끝나면 기능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세포에 뭐가 결정이 돼요? 수명이 결정돼요. 그 개체의 전체 수명이 아니라 세포별 수명들이 결정된다고. 그렇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아까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적혈구의 수명을 한번 들어봤을 거야. 너희들이. 수명. 들어보지 않았냐? EBS 그 내용도 나오던데? 어린이 프로에도 나와요. 적혈구 수명이. 인체를 막 탐험할 수 나오잖아. 안 보니? 안 봐봤지? 안 여도 돼. 대략 120이래요. 그렇지? 적혈구 어디 속에 있어? 혈관 속에 있잖아. 그렇지? 그럼 적혈구가 한 번 만들어지면 며칠 이후에 사라져야 돼. 120일 이후면 이 세포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되거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혈액 속에 뭐가 줄어들어요? 적혈구 수가 줄어들거든. 근데 실제로는 내 적혈구 수가 줄지 않아요. 수명은 있는데. 왜? 계속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한 아직 뭐 되지 않은, 분화되지 않은 뭘 준비해놔야 돼요. 미분화 세포를 준비했다가 이게 하나가 사라지면 이걸 빠르게 뭘로 분화시켜야 돼요? 적혈구로 빠르게 분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야. 이해됐냐? 그 다음 또 하나, 미분화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야. 그럼 얘가 미분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적혈구 하나가 사라졌어. 하나 채워야 되잖아. 그럼 얘가 분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미분화 세포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분화 세포가 분화하기 전에 일단 뭐 한 다음에 분열을 해서 미분화 세포를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 갖고 분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계속 남겨놔야 돼요? 미분화 세포를 계속 남겨놔야 돼요. 이해됐죠? 이제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예로 아까 신경세포 있었잖아.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수명이 엄청 길거든. 수명이 엄청 길어요. 신경세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명이 평균이에요. 60에서 70년이에요. 신경세포는. 너희들 신경세포가 주로 어디를 구성하니? 너희들 뇌를 주로 구성을 하거든. 그래서 신경세포는 수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신경세포는 뭐를 확보하지 않아요? 미분화 세포를 확보해 놓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신경세포가 한 망가지잖아? 그럼 이거 복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너희들 뇌가 손상되게 되면, 이거 피부가 손상되면 피부세포는 바로 복구가 되거든. 뇌세포는 복구가 안 된다고. 왜? 수명이 길어서 내 몸에서는 이걸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됐냐? 그러면 신경세포가 수명을 다 했어요. 그럼 60에서 70년이 되면은 결국 내 몸에서 뭐가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지. 그럼 내 몸속, 내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연적으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판단 능력이 뭐 해지겠어? 안 좋아지겠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 그래요. 노인이 되면 치매는 그냥 찾아오는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는 걸 반가워하면 안 돼. 치매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 수가 너무 늘었잖아요. 지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됐어? 됐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죽을 때 빨리 죽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70년 이상 살면 안 돼. 그 안에 죽어줘야 돼. 그래야 고생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럴 때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에요. 쭉 갈게요. 다시 여기로 가면 지금 단세포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다세포로 지금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지? 다세포들은 세포들마다 분화된 거야. 세포들마다 기능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 있어요? 조가 정해졌잖아, 주로.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를 기준으로 세포를 정의하면 당연히 다세포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적 기본 단위라고 그래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를 세포다라고 표현해.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세포가 모여서 어느 정도 집단이 되면 그 집단은 뭐라 불러요? 조직이라 부를 거야. 잘 봐. 이제 조직의 개념이야. 조직의 개념은 많이 물어봐. 조직의 정의를 많이 물어본다고. 됐지? 자, 조직의 정의는 이런 여러 기능을 가진 세포들 중에서 무슨 기능을 가진, 뭘 가진, 동일한 기능을 가진 뭐의 집단들을, 세포들의 집단들을 우리가 조직이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그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집단화되어 있어? 그걸 무슨 조직이라고 하면 되냐면 신경조직이라고 하면 돼요. 알았지? 됐니? 아까 같이 혈구들이 뭉쳐있어요. 혈구들이 뭉쳐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혈구조직이라고 하면 돼요. 됐지? 나중에 이걸 또 붙이는 명칭이 또 따로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부조직은 뭐야? 피부조직은 피부세포들의 집단이에요. 간조직은 간세포들의 집단이거든. 이해됐지? 그럼 조직의 종류가 한 종류겠냐? 여러 종류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조직의 종류들이 여러 종류야. 그럼 이 서로 다른 기능들을 연결시키잖아. 서로 다른 기능들을 연결시키면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이 나와요. 네? 봐. 현재 너희들이 몇 반이야? 이거 5반이잖아. 5반이면은 이 교실 내에서 청소 시간에 나름대로 청소 구역을 정해놨지. 그렇잖아. 너는 예를 들면 교실 쓸기, 교실 닫기, 교실 닫기야. 그럼 얘끼리 뭐야? 조직이야. 얘끼리 조직이잖아. 쓸기 닫기잖아. 서로 기능이 다르지. 합치면 교실이 깨끗해져요. 새로운 기능이 나온다고. 이해 됐어? 그럼 조직이야. 그럼 조직들이 여러 기능들인데 기능들이 묶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기관이라 그래. 됐지? 그럼 조직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종류도 뭐예요? 또 다양해지거든. 그럼 다양한 기관들이 또 뭐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것들이 또 연결돼요. 그럼 또 다른 뭐가 나요?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뭘 구성하는? 개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단계는 동물과 식물이야. 동물과 식물의 무슨 구성 단계를 하냐면 공통 구성 단계라고 그래요. 공통 구성 단계. 됐지?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들은 서로 중간에다가 단계 하나를 하나하나씩 서로 다르게 심어놨거든? 이제 그걸 또 외워야 돼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과 개체 있지? 기관과 개체에다가 단계 하나를 더 심어놨어요. 동물은.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사이를 무슨 개라 표현하냐면 기관계라 그래요. 개가 영어로 시스템이거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기관계. 이거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단계? 동물한테 들어가는 단계예요. 됐지? 그 다음 조직과 기관 사이에다가 단계 하나를 껴 집어넣는데 이거를 무슨 개라 표현하냐면 조직계라 그래. 그럼 조직계는 누구한테만? 식물한테만 쓰는 구성 단계라 그래. 그럼 동물은 조직계가 있어 없어? 없지. 식물은 있는데 식물은 무슨 계가 없어요? 기관계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동물의 구성 단계 보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가요.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순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랬지? 그러면 동물의 기관계의 종류가 뭐가 있고 기관계별로 기관의 종류가 뭐가 있고 조직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지금 다루지 않아요. 언제 다뤄요? 일단 후반에 다뤄요. 알았지? 그때 외울 게 많아진다는 얘기야. 이랬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명체를 볼게요. 그럼 단세포 생명체는 세포 한 개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개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과정 보면 단세포 생명체들은 이런 구성 단계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아예 쓰지 않아 이런 단계를. 그러면 단세포 생명체들은 조직이 있어? 없어. 기관이 있어? 없단 말이야. 조직계도 없고 기관계도 없어요. 세포 자체가 뭐니까? 개체니까. 그럼 간혹가 너희들 헷갈려 하거든. 세균이 있는데 세균들이 집단으로 몰려있대. 이건 조직이야? 아니야. 조직이라는 개념 안 쓴다고 해. 단세포들은. 알았지? 그래서 조직이라는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단세포들의 집단 있잖아. 단세포들의 집단을 뭐라 표현하냐면 군체다라고 표현해. 군체. 그러니까 조직과 군체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야. 이해됐지? 오케이? 군체. 군이 몰려있다는 뜻이잖아. 단순하게 단세포들이 몰려있는 집합체란 얘기예요. 오케이? 됐니?